세계 증시 소식을 빠르게 새벽 배송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임하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간밤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크게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가 없어서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난 하루였는데요. 장이 마감된 이후에 테슬라와 알파벳의 실적이 발표가 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3대 지수는 장중에는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보합권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다우존스 30종 산업평균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0.14%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6%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 전거래일 대비 0.06%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임으로 인해서 미국 대선은 더욱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 투자자들은 대선 이슈 대신 미국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경제 지표로 좀 시선을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장에서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금융과 자재 그리고 자유소비재 섹터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머지 주요 업종은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섹터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시작된다고 하셨는데요. 주요 기술 기업들의 실적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S&P 5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 중에 20%나 실적을 발표하는 실적 빅위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실적 두 가지가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이후 발표가 되었는데요. 바로 테슬라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입니다. 이 두 회사가 뉴욕 증시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다소 엇갈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부분 차량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렸고요. 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일자가 10월로 연기됐다라는 점을 머스크 테슬라 CEO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면서 시간 외거래에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조정 주당 순이익 역시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동차 매출이 이번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로 7% 감소하면서 지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연속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역시 뉴욕 증시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알파벳 실적은 대체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수준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일부 부분인 유튜브 측의 광고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알파벳의 2분기 주당 순이익은 1.89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2분기 매출 같은 경우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검색 부문, 또 클라우드 부분이 성장을 많이 했다라고 알파벳은 전했고요. 클라우드 부문의 사업의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를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튜브 쪽의 광고 매출은 좀 미스가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오늘 정기장에서 강보와 마감을 했지만 시간 외거래에서는 1.5% 정도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요 기술 기업들의 실적 내용을 정리해 주셨는데 증시 전문가들은 주식시장 방향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사실 지금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던 랠리가 최근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술주가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제 투매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기술주 대신 이제 시장의 리더십이 다른 업권으로 넘어가는 이런 흐름이 조금씩 관측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증시 전문가들은 결국 주식시장이 그간 이어왔던 강세장을 앞으로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빅테크 종목들,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다시 힘을 내줘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일시정지되어 있는 이 주식시장에 다시 동력을 줄 수 있는 것이 결국 M7과 같은 빅테크 실적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즈 그리고 미국 월가 투자은행인 울프 리서치와 HSBC가 이 같은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이후 테슬라와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또 지난주에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세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가 살짝 부진했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큰 인플리케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별로 없는 상태이지만 이 투자은행들 측에서는 빅테크 실적이 이번 2분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기술주들이 힘을 내주면 주가가 덩달아 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경제 지표가 주 후반부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미국 뉴욕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 2분기 성장률 지표에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2분기 GDP 성장률 같은 경우 이번 주 목요일 날 처음으로 나오는 GDP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2분기 미국의 성장률이 1.9%에서 2.1% 정도, 이제 2% 안팎의 성장을 하지 않았겠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2% 후반대까지 좀 오르면서 시장에 좀 놀라움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에는 미국 중앙은행격인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중시하는 물가지표인 6월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이제 주 후반에 증시의 메인 포커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대선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도 좀 관심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임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결국 이번 하반기 뉴욕 증시 거래에서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지 또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지는 대선 국면과 매우 면밀하게 이제 연동이 돼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살 사건이 있었던 그 직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종목이 강세를 보이는 트럼프 거래, 소위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 강세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트럼프 트레이드 지금은 약간 삐끗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카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 역시 이제 이렇게 적기 때문인데요. 오늘 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그럼 트럼프 트레이드는 약간 뒤로해 두고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된 이런 좀 종목을 찾아야겠다는 옥석 가리기가 뉴욕 증시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빅테크 종목들, 특히 기술주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출생이기도 하고요. 수차례 본인을 친시장주의, 이제 자본주의자라고 주장을 해온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명한 테크 업계의 리더들 그리고 투자자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또 후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을 역임했을 당시에 기술 업계에서도 우호적으로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통상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곳인데요. 바이든 대 트럼프 이런 구도 하에서는 이제 트럼프에 대한 선호도가 오히려 실리콘밸리에서 높아지고 있다는 이런 분석 자료가 일부 있었습니다. 대선 후보 교체되는 시국에서 좀 국면에 따라서 좀 향방이 더욱더 갈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연합인포맥스 임하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